제가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하반기 가장 기대하는 종목은 바로 이 종목들입니다. 프레시파이어 파마, 그리고 프레시파이어 파마 로직스, 그리고 휴메딕스. 아무래도 제가 전 섹터를 다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종목보다 기대감이 더 큰 종목은 없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모멘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포감이란 게 있죠. 왜 아직 뭐 시작도 안 됐고 공장도 짓고 있으니까. 프레스바바 1조 8,600원, 로직스 7,500원, 휴메딕스 3,400원. 지금 매수를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매수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분할 매수를 해야 되잖아, 그죠? 분할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을지,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심층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종목들을 볼 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투자 포인트가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돌아가는 판국과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세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자 나온 기사인데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바로 휴온스 글로벌 부회장이 인터뷰한 기사인데요.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점프, 다음은 한국판 존슨앤존슨. 여기 보시면요, 휴온스 글로벌은 싱가포르 바이오업체인 프레시바이오 파마, DS 원액 생산이죠, 전담이죠. 그리고 보람파마, 얘네는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볼 거 없고, 휴메딕스 DP, 그러니까 DP는 두 개가고 DS는 프레시바이오 파마가 전담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스푸트니크 V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 국부펀드 RDIF와 백신 완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위탁 생산을 위한 제반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원액 생산을 맡은 프레스티 바이오파마는 충북 오송에 백신 센터를 짓고 있고 2000리터급 세포 배양기 8대를 우선 설치 중이다. 얘네가 최종적으로 설치하는 대수가 50대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10만 리터라고 했죠. 이 10만 리터는 전세계 탑티어에서 8등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프레스 바이오파마가 충북 오송에 백신 센터를 짓고 있는 거는 지금 그 땅의 주인은 프레스 바이오파마 로직스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배양의 기계는 프레스 바이오파마 거고, 그리고 프레스 바이오파마가 계약의 주체인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익을 쉐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스 바이오파마, 프레스 바이오 로직스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계약의 주체가 프레스 바이오파마니까 제가 볼 때 5대5로 갖기보다는 최소한 6대4나 7대3, 그러니까 7이 프레스 바이오파마가 가지고 한 3이나 4가 프레스 바이오 로직스가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50대를 설치하는데 일단은 8대를 먼저 설치하고 있고, 이게 완료되면 월 3천만 도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윤 부회장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7월 중에는 기술 이전을 위한 러시아 기술진이 방문한다. 이미 픽스가 난 거예요. 일정이 잡힌 겁니다. 기술 이전이 끝난 9월에서 10월 중에는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월 1억 도즈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여러분, 제 과거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 영상 기억나시죠? 프레시바이오 파마가 8월달에 시제품을 생산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술 이전 끝난 9월, 10월 중에는 본격적인 생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지금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지금 윤성태 부회장이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RDF 임원진과 이런 컨센서스가 합의가 된 겁니다. 7월 중에는 기술 이전을 위한 러시아 기술진이 방문을 하고, 여기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기술 이전이 끝나면 9월달부터 10월달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된다. 지금 여러분 6월 말입니다. 다음 달부터 7월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프레시 바이오 로직스를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자, 봅시다. 지금 하반기에도 백신 CMO 수주 관심은 계속.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어디 거냐면요, 바로 신영증권입니다. 사실 신영증권은요, 가치 투자로 하는 회사로 되게 유명해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CMO 종목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스푸트니크가 한국코러스와 휴온스 글로벌이 나눠져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한국코러스는 6억 도주까지 계약이 됐고 여러가지 종목이 있고, 그리고 얘네는 휴온스 글로벌은 정확하게 몇 도주인지 공개되진 않았죠.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얼마나 도준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때 영상 보신 분도 알겠지만 스타티스타라는 그 통계청에서 18억 5천만 도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6억 도주를 빼면 12억 5천만 도주가 얘네 거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DS를 전담하는 게 바로 프레스 바이오파마다. 그리고 프레스 바이오파마가 월 1억 도주를 생산을 가능하다라고 했죠. 지금 저 리터 배양기를 50대 중에 8대를 우선 설치한다라고 했잖아요. 8대를 설치하면 지금 3천만 도주가 가능한데 50대를 다 설치하면 얘네가 월 1억 도주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년으로 치면 12억 도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추 보더라도 프레스 바이오파마가 지금 생산하는 물량이 12억 5천만 도주, 최소 12억 도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주목해야 되냐? 여러분, 한국코러스가 이 종목이 장애 종목입니다. 1.5억 도즈 생산한다고 해서 주가가요 거의 8배에서 9배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거의 2조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조정이 나와서 9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이 종목이 16만원이니까 갔는데 9만원은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지금 시가총액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얘네는 12억 도즈예요. 몇 배죠? 8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프레스 바이오파마를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이 박수현 프레스티 바이오파마 대표가요, 6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코리안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이 개막해서 여기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오송 백신 센터를 글로벌 공급 기지로, 오송 백신 센터에서 연간 10억 도스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오송 백신 센터를 글로벌 핵심 백신 공급 기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까 2000리터를 50개를 설치하면 10만 리터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10억. 그러니까 얼추 맞는 거예요. 왜? 우리 아까 스타티스타가 18억 5천만 도즈였고 거기서 6억 도즈를 한국크로스가 가져가니까 12억 5천만 도즈가 남는데 그게 이제 휴원소 글로벌 컨소시엄 거라고 보고 있잖아. 근데 얘네도 얼추 지금 연간 10억 도즈라고 하니까 최소한 10억 도즈는 생산을 하겠구나. 그러면 한국크로스가 1.5억 도즈 주가가 8배 갔는데 얘네는 지금 10억 도즈라고 하면 뭐 거의 일단 최소 6배는 되니까 6배면 주가가 얼마나 더 갈까?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프레스바이오 파마가요 왜 오르지 않을까요? 투자자라면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WHO에서 승인을 내줄까? 만약에 안 내주면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이 인사이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저 휴원스 글로벌 관련된 휴메딕스, 뭐 프레스바이오 파마, 프레스바이오 로직스를 내가 지금 매수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WHO에서 이 약을 승인을 내줄까가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시면요, 슬로바키아 스푸트니크 접종 개시, WHO가 백신 승인 매우 낙관적 보고서 냈건 6월 7일자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푸트니크 백신 긴급 승인 여부를 위해 러시아 현지 조사를 벌였던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럽의약품청 EMA의 공동조사는 현지 시간으로 6월 4일날 종료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와 관련해 공동조사를 진행했던 한스크루지 WHO 유럽 지역 국장입니다. 국제경제포럼에서 스푸트니크의 승인 전망에 대해 매우 낙관적, very optimistic. 스푸트니크 V 사용 권고 승인이 담긴 보고서를 가능한 빨리 이번 주에 낼 것. 백신 승인은 정치적인 것을 뛰어넘는 인류의 문제라고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WHO는 어쨌든 중립적인 기관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WHO가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실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사를 하기 전에 말하면 우리가 신뢰가 없죠. 그잖아요. 근데 지금 실사가 끝나고 나서, 실사가 6월 4일날 종료가 되고 나서 3일 뒤에 6월 7일날 지금 인터뷰 기사인데 거기서 WHO 유럽 지역 국장 당연히 보고를 받았겠죠. 근데 이 유럽 지역 국장 뭐라고 말했다? 매우 낙관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WHO가 승인을 내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WHO가요 이렇게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줍니다. 그러면 긴급 사용 승인을 내주면 그 다음이 뭐냐면 바로 코백스의 공급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WHO가 백신 승인을 뭐 좀 까다롭게 내주나? 아니면 좀 후하게 내주나? 우리가 이런 부분도 스탠스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그죠? 그러면 스푸트니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어쨌든 간에 지금 불확실한 건 맞잖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힌트를 얻어보자고요. 지금 보시면 WHO는 시노백이 바로 그 중국의 백신이죠. 이 데이터가 어느 국가에서는 예방 효과가 51%가 나왔고요. 어느 국가에서는 90%가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줬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WHO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노백 백신의 접종자의 51%에서 증상을 보이는 병을 예방하고 연구 대상자의 100%에서 코로나19 중증 및 입원을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임상실험에 등록된 60세 이상 고령층이 적어서 해당 연령에 대한 효능은 평가될 수 없다. 그러니까 고령층은 한마디로 이 약이 효과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다만 WHO는 여러 국가에서 후속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와 보조 면역원전 자료가 이 백신이 고령자에게 보호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하기 때문에 연령 상한선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WHO는 시노맥 백신을 18세 이상 성인에게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여러분, WHO가 굉장히 빡빡한 거예요? 아니면 조금 느슨한가요? 분명한 건 말하면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임상실험에 등록된 데이터가 적어서 효능을 평가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모로 검토해보니까 뭐 이득이 나니까 지금 18세 이상 고령자까지 다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WHO가 굉장히 이런 백신에 있어 관대하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생각해볼 수 있겠죠. 시노백도 승인 내줬는데 스푸트니크 승인 못 내줄까? 지금 뭐 시노백 말도 많잖아요. 이따 좀 설명드리겠지만 델타 변이가 형성됐는데 뭐 어떤 셰이셸이나 뭐 몽골이나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 시노팜이나 시노백 중국 백신으로 전력중에 50% 60%가 백신을 했는데 지금 100만 명당 지금 코로나 감염자 수가 700명이 넘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냥 화이자로 다 맞았는데 걔네는 100만 명당 4명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산 백신이 말이 많아요. 근데도 승인해줬습니다. 그럼 스푸트니크 괜찮지 않을까요? 델타 변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WHO가 왜 승인 내준 게 중요하냐면 이거를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뭐냐면 WHO의 긴급 사용 목록에 등재된 백신은 바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여러 나라에 배분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코백스를 거쳐서 백신을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승인 효과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 국가에 승인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백스가 도대체 뭔가 봅시다. WHO에서 승인 나는 게 중요한 건 결국 이 코백스 때문이에요.
코백스는 뭐냐? WHO와 CEPI 다들 아시죠? 녹십자가 수주했죠. 그리고 가비 등 세 조직이 주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현재 코백스에 미국을 포함해 191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어요. 코백스는 코백스 퍼실리티 체제를 통해 백신을 분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WHO 승인 내주면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등재가 되면 코백스를 통해서 여러 나라한테 이 백신을 줄 수가 있는데 그 나라 개수가 191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다? 191개 국가의 승인을 받은 효과와 비슷하다. 물론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선진국들은 안 받겠죠. 그죠? 얘네 어차피 백신 남아도니까. 그러니까 191개 모두 전 나라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코백스에 가입되어 있는 거의 100개 이상의 국가한테는 승인을 받은 효과가 똑같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국가들은요, 이런 데이터를 줘도 롤링리브나 이런 검토할 능력이 안 돼요. 코백스에서 또 WHO에서 승인을 내주면 그 국가들은 코백스 퍼실리티 가입됐으면 믿고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레스바이오 파마, 프레스바이오 로직스, 휴메딕스가 1차 모멘텀보다 WHO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내주냐, 이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WHO가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도 여러분들이 당장에 분석을 해서 검토를 들어가셔야 되고요. 아, WHO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난 좀 무서운데, 그러면 WHO 승인 내주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돼요. 그거는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는 거죠. 근데 저의 의견을 묻는다면 당연히 문제없이 승인을 내줄 거다. 그런데요, 조금 반대적인 면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볼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찬티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항상 반대적인 면도 보면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야겠죠. 최악의 경우는 뭐냐라고 한다면 WHO에서 승인이 안 나는 게 최악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WHO 스푸트니크 공장 한 곳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우리 아까 보셨겠지만 실사가 6월 4일날 WHO와 EMA가 실사를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유럽 국장이 6월 7일날 매우 낙관적이라고 긍정적 레포트를 쓴다라고 했는데 그게 좀 문제점이 발견됐는지 스푸트니크 공장 한 곳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됐냐라고 본다면 지금 보시면 생산 현장 4곳 가운데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코러스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 남부 우파에 있는 시설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발견됐다. 이 공장은 다른 곳에서 제조된 백신을 유류병에 주입하는 과정, 한마디로 DP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얀센도 이게 생산할 때요, 생산 공정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푸트니크 이거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산 공정의 한 곳의 문제는 어느 글로벌 빅파마들도 다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반대적인 면을 알아야 돼요. 뭐냐? 지금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러시아 남부 우파에 있는 DP 시설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 말은 뭐죠? 러시아는 확실히 CMO 쪽에 경쟁력이 없구나. 그러면 RDIF, 내가 만약에 GL라파라면 자국에서 생산하기보다는 지금 러시아의 지금 스푸트닉의 핵심은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한테 조금 더 많은 물량을 맡길 확률이 높겠구나. 얘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스푸트니크는 WHO 승인받는 게 지들도 중요한 걸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가 제기됐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수정을 하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다? 백신 CMO, 한국 쪽으로 물량을 더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게 보이는구나. 그런데요,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보셨어요? 결국 EMA 승인 받지 못하고 굉장히 자극적이죠. 이게 누가 말했냐면요, 이탈리아 총리 마리오 드라기가요, 그러니까 스푸트니크가 유럽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벨기에 브뤼셀에서 스푸트니크는 아직 유럽 의약품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이거 팩트죠. 아마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뭐였죠? 6월 4일날 EMA가 이미 실사를 끝냈잖아요. WHO랑 같이. 그리고 얘네가 지금 롤링리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는 EMA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승인에 대한 결정을 낼 걸 봤거든요. 근데 또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떻게 보냐면 9월까지 연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스푸트니크를 우리가 프레스바이오 파마, 로직스, 휴메딕스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는데 중요한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단계가 뭐냐? WHO 승인 여부. 근데 이 부분은 전 잘 될 거라 봅니다. 그럼 마지막 두 번째 허들이 뭐냐? EMA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유럽과 지금 한일 정치적 문제가 엮여 있죠. 제가 볼 때는 EMA가 허가를 안 내준다기보다는 계속 미루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EMA 부분은 좀 불확실한 건 맞아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자신있게 EMA 승인 내줄 거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냥 50%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정치적으로 엮여 있거든요. 만약에 정치적인 것만 싹 빼면 승인을 안 내줄 이유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9월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다? 만약에 WHO 승인 내줘서 다양한 국가들, 아까 192개 국가 가입했잖아요. 걔네한테 스푸트니크를 납품해서 걔네들이 백신을 맞고 실제로 좋아지면 유럽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죠. 아니 스푸트니크 지금 WHO도 승인 내주고 문제 없는데 왜 유럽은 승인 안 내줘? 이런 의견이 스물스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유럽 EMA 승인 여부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크게 모멘텀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일단은 우리는 지금 WHO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승인이 되고 나서 물꼬가 트이면 그 다음에 EMA를 집중하자.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스푸트니크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적 문제도 좀 봐야 됩니다.
돌아가는 판을 제가 좀 봤더니요, 최근에 독일과 프랑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 내에서 1등 국가죠.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미국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도 그렇고 제일 대국가죠. 근데 얘네가 EU 전체 국가와 러시아의 정상 접촉을 제한을 했어요. 독일과 프랑스가 나서서. 그랬는데 바로 발트 3국인 동유럽 국가가 반대로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다시 코멘트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 EU와 정상회담 무산의 유감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는 확실히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온도가 어떤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 지금 보시면 푸틴 대통령은 EU와의 대화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 그리고 외무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 러시아는 EU와 동등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만 러시아에 대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 위협 아래서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뒤따를 것이며 EU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 그러니까 약간 좀 어감이 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어쨌든 독일과 프랑스가 먼저 대화를 하자고 어쨌든 손을 내민 건데, 그쵸, 손을 내밀었죠. 근데 자체적으로 지금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로 불발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대방 층에서 손을 내민 거기 때문에 얘네가 손을 잡고 얘네들 조금 자세를 낮출 필요 있는데, 지금 보면 러시아에 대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 위협 아래서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면 대화하겠다 이거잖아요. 얘네는 지금 강이 아니고 약으로 갔더니 얘는 강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스푸트니크가 EMA 승인을 받은 부분은 정치적 문제가 분명히 엮였기 때문에 앞으로 키포인트는 뭐다? 러시아가 좀 자세를 낮추나? 자세를 낮추면 충분히 대화할 여지는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정상회담은 물 건너갔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코멘트를 보면 굉장히 좀 세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EMA 승인 여부는 확실하게 아마도 9월달까지 연기되는 게 그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EU가 얘네가 끈을 끊을 수는 없어요. 얘네 2년의 끈을 끊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고 본다면, 여기 보시면 러시아가 EU의 최대 천연가스 공급 국가입니다. 자원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독일이랑 같이 그 아시죠? 가스 그 해양에 있는 거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싸울 땐 싸우지만 또 유럽과 이게 막 엮여 있어요, 자원으로. 그러니까 얘네가 연을 끊을 수 없어요. 으르렁 되지만 또 뒤에서는 또 실리는 챙겨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란 핵협상, 시리아 및 리비아 분쟁 등의 국제 문제적 악재가 연관성이 깊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대화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대화가 되면 러시아 측에서는 스푸트니크 너네 좀 승인 좀 내줘. 우리 문제 없잖아. 데이터 니네가 한 대 다 낼게. 그러면 이제 독일이 그러겠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너네 좀 우리한테 좀 기부 좀 해봐. 러시아가 오케이 기부해줄게. 뭔가 이런 식의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일단은 대화가 물 건너갔고 EMA 허가 부분은 9월달까지 조금 지연될 가능성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만약에 그 전에 정말 승인이 나면 그건 정말 대박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프레스바이오 파마와 휴메딕스나 이런 스푸트니크 관련 종목에 있어서 EMA에서 승인이 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매수 시그널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계세요. 오케이? 한국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CMO 물량이 더 늘어난다. 여기 보시면요, 뭐라고 말했냐, 국내 바이오 위탁 생산사가 러시아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생산 물량이 예정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세계보건기구 유럽의학청 승인 임박으로 스푸트니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우리 아까 보셨죠? 제 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스테이티스타 바로 여기에 통계하는 건데, 얘네가 한국에서 생산한 물량을 18억 5천만 도즈를 집계를 했죠. 근데 한국코러스가 6억 도즈니까 나머지 휴원수 글로벌 컨소시엄이 12억 5천만 도즈지 않을까. 그런데 프레스바이오파마가 DS 전담이니까 얘네가 12억 5천만 도즈 다 가져가겠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실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종목은 프레스바이오파마다. 근데 그 공장 땅은 프레스바이오파마 로직스 거니까 수익을 쉐어할 건데, 어쨌든 7대3 6대4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프레스바이오파마 프레스바이오 로직스를 다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스푸트니크는 이미 5억 4,209만 도즈를 주문받았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얘네가 뭘 받았냐, 바로 유니세프에서 지금 1억 1천만 도즈 장기 공급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유니세프라는 집단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 건 아시죠? 그렇죠. 유니세프도 WHO 승인해야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유니세프가 왜 주문했을까요? WHO가 승인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을 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제가 휴원소 글로벌 컨소시엄한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혈전증, 이게 좀 많이 걱정된다. 그래서 항상 스푸트니크가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이거, 저는 뭐 승인 여부, WHO 승인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EMA 부분은 조금 어쨌든 지연될 거라고 현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걸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내가 이 종목을 트레이딩하는 때 가장 중요하게 받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안전성. 근데 안전성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혈전증이죠. 바로 피가 굳어서 피떡이 돼서 피가 안 흘러서 우리가 쇼크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인지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추후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기사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스푸트니크를 내가 투자한다라고 하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어쨌든 아사제네카와 얀센 같은 경우는 혈전증 이슈가 있죠. 그럼 왜 지금 스푸트니크가 걱정되냐고 한다면 지금 이걸로 보시면 돼요. 아사제네카 있죠. 그러면 스푸트니크와 얀센은 세부 유형까지 같은 인간 유래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침팬지에서 아데노 바이러스를 축출해서 약을 만든 거고요. 얀센과 스푸트니크는 어쨌든 인간이에요. 출처도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여기 나오죠. 얀센은 아데노 바이러스 26형. 그러니까 얘네는 인간 유래인데 26번을 썼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침팬지 유형인데 얘네는 5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데노 바이러스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스푸트니크는 뭘 썼냐면요. 5형과 26형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죠. 왜? 얀센이 인간 유래고 26형을 썼는데 혈전증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스푸트니크는 인간이고 O형과 26형을 썼는데 어쨌든 얀센이랑 겹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 O형 같은 경우는 인간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침팬지다 보니까 어쨌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얀센과 딱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혈전증의 이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 안 나온 건 맞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인지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건 인지하시고 계셔야 돼요. 만약 스푸트니크를 찬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런데 재미난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동일한 백신이 2회 접종의 형태인 반면 스푸트니크는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서로 다른 전달체. 그러니까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침팬지에서 아데노 바이러스를 채취해서 거기서 O형의 그걸 통해서 코로나 항체를 백신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스푸트니크는 인간에서 아데노 바이러스를 채취해서 26형과 O형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푸트니크는 어쨌든 첫 번째는 여기서 26형을 넣고 두 번째는 O형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전자체가 사용된다는 점 때문에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학과 교수, 그러니까 의사라는 말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필요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가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시험에서는 같은 아데노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을 2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가 아까 보시면 침팬지 O형이잖아요. O형을 2번 맞기 때문에 첫 번째 바이러스 전달체의 면역 반응으로 2회 접종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스푸트니크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똑같은 아데노 바이러스를 쓰면서 1차 접종은 26형이고 뭐 2차 접종은 5형이니까 다르니까 더 좋은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렌시드에 게재된 스푸트니크의 삼성 잠정 결과는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뭐라고 하느냐, 1차 접종과 2차 접종에서 똑같은 전달체를 쓰며 2차 접종에서 항원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연구소에서 상당한 고심 끝에 전달체를 1차에서는 26형 2차에서는 5형으로 다르게 쓴 결과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에 못지않은 높은 면역 반응을 유도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얀센이 혈전증이 있는 게 인간 유래 아데노 바이러스고 얘네가 26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스푸트니크도 똑같이 인간 유래고 26형과 5형을 쓰니까 26형이 얀센이랑 겹치니까 혈전증 이슈가 나올 거라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얘네가 한마디로 아스트라제네카랑 얀센을 합친 것과 같은 백신이라는 거예요. 침팬지라는 유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걸 합쳤기 때문에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기사를 보고 나니까 확실히 러시아의 의학 기술이 상당히 높구나. 왜냐면 아스트라제네카도 얀센도 어쨌든 간에 이 후보 물질이 코로나의 백신에 효과가 있다는 걸 얘네가 주목한 거잖아요. 그럼 얘네는 26번 5형이 효과가 있는 건 얘네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26형만 선택한 거고 얀센은 5형만 선택한 거예요. 근데 스푸트니크 그걸 두 개를 다 선택한 거죠. 이거를 두 개 하면 더 효과가 좋을 거야. 부작용도 적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뛰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스푸트니크가 훨씬 더 뛰어난 백신이 아닌가. 이 기사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국크로스가요, 스푸트니크 라이트 부분의 CMO를 논의 중이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라이트는 뭐냐면 일반 스푸트니크 V는 2회인데 이건 1회입니다. 1회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 바이오기업 지엘라파야 자회사 한국크로스가 1회 접종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라이트의 위탁 생산의 CMO에 대해서 이미 RDIF와 논의 중인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인간의 감기 바이러스인 아데노 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이용하는 것은 같지만 2회 접종을 기본으로 하는 스푸트니크와 달리 1회만 접종해 면역과를 내도록 설계했다. 그런데 데이터가 몇 프로다? 79.4%다. 와우. 얀센,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훨씬 더 우수하죠. 이것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1회는 2회보다 가격이 반값이겠죠? 그죠? 그럼 역시나 이것도 타깃이 어딜까요? 개발도상국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크로스가 뭐라고 말했냐, 스푸트니크 라이트 위탁 생산은 스푸트니크 계약과는 별개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스푸트니크 생산 계약에는 변동이 없고 추가적으로 라이트도 위탁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계약이 수정되는 건 전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케이. 제가 카톡방에서 말씀드렸는데 복지부가 백신 계약 협치에 참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SK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DP를 가져왔잖아요. 그때가 바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의 연장선상으로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결성된 정부의 백신 기업 협의체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래요. 국내 후발주자나 뭐 노바백스나 미국 백신 기업들과 추후적으로 CMO 위탁 생산 계약이 나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네가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금 상에서 이건 대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가능성이에요. 근데 이건 분명히 좋은 거죠. 왜? 어쨌든 들어간 거니까. 무조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어쨌든 얘네가 10억 도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10억 도주면 그 10억 도를 다 스푸트니크를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물량이 좀 떨어진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 다른 정부에서 협의체이기 때문에 다른 물량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쨌든 정부 협의체에 들어왔으면 일반 제약회사에 CMO 줄까요? 아니 정부 협의체에 있는 제약사한테 CMO 줄까요? 당연히 이거 아무 기업한테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실체도 없는데 무슨, 그죠? 근데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실체도 없는데 그럼 정부는 왜 이 기업을 협의체에 끌고 갔을까요? 뭐가 있겠죠. 그죠? 뭐가 있겠죠, 여러분. 공장도 없는데 이거를 왜 백신 기업 협의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들어갔을까요? 분명히 어쨌든 간에 이 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프레시바 파마가 지금 1조 8천억이죠? 프레시바이오스가 뭐 7,500억입니다. 한국 코러스가요 1.5억 도즈 생산한다고 해서 주가가 8배인가 9배 갔죠. 걔네가 거의 시가총액을 보면 거의 1조 8천억 2조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지금 걔네가 1조 1천억인가 2천억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레시바이오의 1조 8천억이라는 금액은 어떤 규모라고 보면 한국 코러스가 1.5억 도즈 받은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프레시바이오가 수주한 물량이 얼마였죠? 아까 보시겠지만 연 10억 도즈 이상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리고 스테이티스타 그 통계치에 보면 18억 5천만 도즈, 6억 도즈가 한국 크로스라고 하면 나머지 12억 5천만 도즈가 효소 글로벌 컨소시엄 거라고 했죠. 그런데 땅이 로직스 거니까 수익을 쉐어한다라고 보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억 도즈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만약에 수익을 5대5로 나눈다라고 하면 얘네가 5억 도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한국 크로스가 1.5억 도즈로 시가총액 1조 8천억 2조까지 갔는데 얘네는 지금 냉정하게 3배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공장도 지금 짓고 있고 승인도 안 났으니까 굉장히 공포스럽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 움직인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WHO 승인 났고 EMA도 승인 났고 공장도 있어. 그럼 주가가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여기 있겠죠. 이때 가면 또 유튜버들이 많은 영상 만들잖아요. 이때면 누구나 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맞춘 듯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확실할 때 우리는 이게 현실화되는 가능성을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런 부분이 뭐 나는 좀 무섭다 공포가 있다 그러면 투자 안 하면 되는 거고, WH 승인이 될 거고, 지금 오송 공장을 또 카톡방에서 뭐 찍었잖아요. 지금 공장이 잘 완료돼 있고 1층 데크까지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어쨌든 8월 9월달에 시승산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지금 휴원수 글로벌 회장이 인터뷰한 기사도 보셨잖아요. 7월달에 스포트니크 RDF가 오고 9월달 10일부터 기술전대를 생산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차근차근 될 거라고 본다면 지금 이 가격은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되는 가격입니다. 왜? 한국 크로스가 이미 성장 스토리를 보여줬으니까. 당연히 휴메딕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7월달에 방한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곧 WH에서 승인 여부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7월달에 가장 이벤트적으로 기대할 만한 종목은 바로 이 프레시파마, 로직스, 휴메딕스예요. 지금 당장에 매수 검토를 하십시오.